고의와 감독의 분노. 베트남전이 훨씬 더 고퀄리티. 중국 축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발언의 아시아 축구계 경랑. 공은 둥글고 승패는 병가상사라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한 패배로 치부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나 깊다. 대학생 위주 일본 B팀의 0-4 처참한 대패. 중국 축구가 자국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나선 결승전에서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참사의 정점을 찍었다. 스코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뼈아픈 것은 경기 후 일본의 고의와 감독이 던진 무시무시한 팩트 폭격이었다. 결과는 0-4. 승장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회장과 상대국을 향해 이런 경기는 축구가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학생 군단의 처참히 짓밟힌 중국의 자존심과 정예 부대. 이번 대회 결승전은 대진표가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언론의 광기 어린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다. 중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U23 대표팀의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다. 유럽 전지훈련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이른바 황금 세대였다. 반면 일본은 차세대 육성과 선수풀의 깊이를 시험하기 위해 주로 U21 연령대의 대학생 신분 선수들을 대거 파견했다. 사실상 일본 B팀 혹은 학생 군단이라 불러도 무방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90분간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중국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일본 대학생들의 정교한 패스워크와 유기적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프로 무대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중국의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가성인 무대를 받거나 대학 강의실을 오가는 일본 청년들에게 축구의 기본기를 배우는 공개 레슨 현장이었다. 중국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했다. 0-4라는 점수는 오히려 일본 선수들이 결승전이라는 압박감 속에 기회를 아꼈기에 망정이지.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0-7, 0-8까지도 벌어질 수 있었던 수준의 차이였다. 고의와 감독의 서늘한 질문. 베트남은 대체 어떻게 이기고 온 건가? 진정한 폭풍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고의와 감독은 우승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이례적인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우승해서 기쁘지만 결승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수준 낮고 지루한 경기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중국 축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는 발언을 이어갔다.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힘들고 긴장됐던 경기는 결승이 아니라 4강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이기고 올라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분석한 베트남은 전술적으로 매우 탄탄했고 비록 패했을지언정 진심으로 축구를 하려는 의지와 투혼이 보였던 팀이다. 만약 오늘 결승 상대가 베트남이었다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전술 싸움이 펼쳐졌을 것이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과의 결승전은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한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중국 기자들을 경악해 했다. 승장이 패장을 향해 너희보다 너희가 이기고 온 팀이 100배 1000배 낫다고 저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중국 축구의 전술적 존재, 가치와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치욕 중의 치욕이었다. 안티풋볼의 한계. 베트남의 헌신과 도전 정신을 배워라. 고의와 감독이 베트남을 이토록 높게 평가하고 중국을 비하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중국이 보여준 이른바 진흙탕 축구의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선수들이 선택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거친 파울과 비신사적인 행동.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끊는 침대 축구였다. 감독은 베트남은 점수 차가 벌어져도 끝까지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자 축구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런 팀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며 반면 오늘 중국은 축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망치러 나온 파괴자들 같았다. 이런 식의 수동적이고 폭력적인 축구로는 아시아 정상은커녕 현재 무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팀들에게도 머지않아 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 축구가 구축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인 동시에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식 실용주의와 결과 지상주의가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일침이기도 했다. 4강전의 미스터리 베트남전 완승은 실력이었나 외압이었나? 비판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지난 4강전의 기묘한 결과로 향했다. 당시 중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런 팀이 베트남을 압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베트남전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역습과 압도적인 피지컬은 결승전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선수들은 의지 자체가 거세된 듯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내부와 일본 언론 사이에서는 준결승 결과가 정상적인 경기력 외의 요소, 즉 경제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결과가 아니냐는 음모론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력이 아닌 다른 힘으로 결승에 올라왔기에 진짜 실력을 가진 일본 앞에서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륙의 분노와 베트남의 미소, 이것은 국가적 수치다. 중국 현지의 반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웨이보와 바이두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수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내골이나 내주며 축구 레슨을 받는 프로라니 연봉이 아깝다. 일본 감독의 독설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우리 처지가 더 비참하다는 글들이 수십만 건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감독이 베트남을 극찬하며 중국을 깔아뭉갠 것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이자 축구 국지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시아 최강국이자 우승국인 일본의 사령탑으로부터 중국보다 훨씬 훌륭한 팀이라는 공인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축구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전술적 가치를 지닌 주연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반면 베트남 축구계는 의외의 수학이 고무된 분위기다. 결론 무너지는 만리장성, 아시아 축구 지형도의 대격변. 이번 결승전 참사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아시아 축구의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시스템의 부재와 정신력 결여로 무너지는 종이 호랑이 중국. 비록 환경은 척박해도 명확한 철학으로 무장해 도전하는 베트남. 그리고 대학생 자원만으로도 아시아를 호령하는 탄탄한 뿌리의 일본. 고의와 감독이 던진 너네 베트남은 어떻게 이겼냐? 라는 조롱 섞인 질문은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 축구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로 남을 것이다. 남을 탓하거나 비심사적인 파울로 승리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감독이 그토록 극찬했던 베트남처럼 진짜 축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지옥을 씻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만약 중국 축구가 이번 팩트 폭격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던 만리장성은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거센 파도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